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어떻게 당장 우리 집 가스 요금 고지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 나라의 전쟁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에너지 안보를 직접적으로 뒤흔드는 현실이 되어 버렸거든요. 자,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은요, 정말 충격적인 이 사실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이란의 공격 때문에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공급량의 무려 20%를 담당하던 핵심 시설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심장이 공격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위기를 촉발시킨 사건들을 한번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터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의 핵심 가스 생산 시설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했죠. 그러자 이란이 바로 보복에 나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복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인 카타르의 산업 도시를 직접 타격한 거죠. 이렇게 국가 간의 분쟁이 순식간에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겨냥한 에너지 전쟁으로 확전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충격의 진원지, 바로 카타르에 있는 라스라판이라는 곳인데요. 대체 여기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걸까요? 여기가 그냥 일반적인 공업단지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LNG 공급량의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책임지는 말 그대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날아간 양이 얼마냐면요, 연간 생산량 1280만 톤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수백만 가구가 1년 내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그냥 순식간에 공중으로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이 1280만 톤이라는 게요, 카타르 전체 LNG 수출량의 무려 17%나 됩니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가 생산 능력의 거의 5분의 1을 하루아침에 잃은 셈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복구에 걸리는 시간인데요. 카타르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시설을 완전히 고치려면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몇 달 끙끙 앓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계속해서 흔들 아주 장기적인 위기라는 신호입니다. 자, 세계적인 시설이 몇 년 동안 멈춘다. 근데 이게 왜 저 멀리 중동의 일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직격탄이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카타르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그래프를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LNG 수입량의 20%, 정확히 5분의 1을 바로 저 카타르에서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공급처 중 하나에 지금 불이 난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장기 계약 맺어놨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네, 맞는 말입니다. 원래 그런 안정성을 보고 장기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불가항력이라는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이나 천재지변처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터졌을 때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일종의 만능 치트키 같은 조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카타르가 바로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카타르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의 계약에 대해서 최장 5년 동안 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아예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상 미안한데 우리 시설 고칠 때까지 가스 못 줘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장기 계약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전체 공급의 20%의 구멍이 났고 믿었던 장기 계약도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 이제 이 불똥이 어떻게 우리 집 가스요금 고지서로 튀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거대 공급처 하나가 멈추면요, 거의 공식처럼 이 4단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단 공급이 막히죠? 그럼 당연히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줄어드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남은 가스를 사려고 피 튀기는 경쟁을 벌입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폭등하죠. 그리고 그 비싸게 사온 가스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네, 바로 기업들과 우리 같은 일반 가정의 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겁니다. 물론 다행히도 한국가스공사에서 일단 연말까지는 비축해둔 물량으로 버틸 수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요, 단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이 비축량과 앞으로 취장 5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장기적인 공급 대란 사이의 갭이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은 껐을지 몰라도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위기는 분명 우리의 약점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온 플랜 B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해줬죠. 바로 이겁니다. 위기는 카타르발 LNG 공급 중단 가능성이죠. 그럼 대안은 바로 UAE에서부터 원유를 긴급하게 들여오는 겁니다. LNG라는 문이 닫힐 위험에 처하니까 원유라는 또 다른 문을 미리 확보해둔 거죠. 이게 바로 공급선 다변화 전략입니다. 우리가 UAE로부터 확보한 원유가 얼마냐면 무려 2,400만 배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나라 전체가 비상시에 약 8일에서 9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UAE가 한 말입니다. 그냥 원유 8개가 아니라 한국은 우리한테 최우선 순위야.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라고 확실히 약속할게. 이렇게까지 말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UAE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걸까요? 이런 특별 대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랑 국방 분야에서 협력해 온 것도 있고요. 우리 특수부대가 가서 훈련을 도와준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천궁2를 우리가 UAE에 수출했기 때문이죠. 이 표를 보시면 UAE가 왜 우리 무기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천궁2는요, 실제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96%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공률로 막아냈어요. UAE 땅에서요, 성능이 입증된 거죠. 게다가 가격은 어떻고요? 미국산 패트리어트의 거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싸고 성능 좋은데 안 살 이유가 없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오늘날의 에너지 안보는요, 그냥 돈 주고 자원을 사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외교와 국방력이 합쳐진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전략 게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번 카타르 사태는 우리에게 정말 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에너지가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다음 수를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 집의 불을, 그리고 우리 경제의 심장을 꺼트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됐습니다.